자, 오늘 톡 이 시간에는 좀 지역을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도권의 지역 중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저희가 나눠보면 아마 이 지역, 경기도 김포 서쪽이죠. 김포라는 지역이 사실은 참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애증의 역사가 좀 반영이 돼 있다.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, 한때 뭐 제 기억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급격히 좀 인기가 좀 식고,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한강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했지만 여전히 좀 잘 어떻게 보면 좀 인기 지역은 아니죠. 예, 그러니까 저평가됐다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김포. 물론 이제 김포에 여기 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김포에 투자를 하신 분들 뭐 많으실 텐데, 그래서 관심이 좀 많으실 걸로 보는데, 그래도 요즘에 김포가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.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의 김포보다는 김포 한강 신도시죠. 그렇죠. 예, 관심사가. 예, 앞으로는 좀 더 미래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김포에 대한 말씀은 이제 유 부장님 잘 하신 대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김포는 분양을 할 때는 한꺼번에 기대감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어요. 그렇죠. 공급 물량이 많았어요. 그런데다가 교통 인프라나 교육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인프라가 정말 안 돼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간적 거리는,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막상 접근하려고 하면 교통의 편의성이 굉장히 불편했고, 또 실제 자체 내에서 대규모 이렇게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인프라는 너무 천천히 늦어졌던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이 났었어요. 그런데 김포가 좀 희한한 또 재미나는 도시가 분양 청약 경쟁률은 막 0.2대1, 0.3대1 이랬어요. 미분양이 많이 나는데 한 3, 4개월 지내면 또 이 미분양이 또 다 달려요. 어찌된 판인지.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있었다는 얘기죠. 어쨌든 다 팔렸고. 그 다음에 더 재미나는 거는 입주할 때쯤 되면, 그러니까 분양하고 2년 후에 입주할 때쯤에 프리미엄이 4, 5천에서 많게는 8천, 9천, 1억 가까이 또 붙어요. 이게 정말 좀 신기하지 않아요? 이렇게 청약을 하면 미분양이 나고, 또 좀 있다가 보면 다 팔리고, 심지어는 입주할 때 되면 또 프리미엄이 붙고,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래서 그동안 미분양이 많았다가 또 미분양이 적었다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, 그래서 김포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그런데 마곡 신도시 때문에 사실은 여기 빚을 좀 손해를 본 측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강서 지역의 이 수요층이 우리가 방문 효과라고 그러잖아요. 인접성 효과인데 이게 마곡 쪽으로 몰려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목동도 집값이 안 오른 그런 일이 있었는데, 이게 한강 신도시도 타격을 입었다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, 그 대신 이제 입지와 브랜드에 따라서 차별성이 강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입지 주거 환경이 좋은 것과 브랜드가 또 김포는 상당한 영향을 줘요. 이 브랜드, 이 두 가지 갖춘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인기를 끌을 것이고, 또 그렇지 않은 것들 간의 양극화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입니다. 저는 김포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.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굉장히 위기이자 기회, 이런 기로라고 보입니다. 우리가 수도권 공간축을 나눌 때는 경부축, 경인축, 경원축, 경의축, 경춘축 이렇게 나누는데 경김포축은 없습니다. 일단 그 뭔가 하면은 종점, 기종점 간에 뭔가 강력한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김포는 그런 자석 역할을 할 만한 게 없어요. 김포에서 버스를 한번 타보시면 저녁에 한국인이 저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 그 외국 노동자들이 있고,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좀 있다. 고급 고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쪽이 과연 되겠는가.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축들이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게 경부축이고 경인축인데, 그쪽은 항상 산업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고향 같은 경우에도 경의축이 최근에 잠잠한 거는 산업이 아직 덜 들어가서 그렇거든요.
사람이 좀 보완된다면 좋은데 과거에도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. 시내폴리스라든가 그다음 뭐 김포공항을 새로운 산업으로 허브로 만들겠다라든가 마곡도 뭐 그런 크게 보면 그런 고용 거점이 되는 건데 다 뭐 지지부진하고 마곡 정도면 사람이 들어가고 있어요. 마곡 정도 수요면 그 지역에서 다 잡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시내폴리스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용 계획입니다. 뭐 김포 도시공사가 하면서 뭐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거의 침체되어 있거든요. 저는 그런 것 몇 개가 잘 되면은 김포는 다시 도약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.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뭔가 하면 앞으로도 빈 땅이 무지 많습니다. 그게 뭐 가보시면은 김포 신도시가 일부는 분양했지만은 커다란 빈 땅에 적어도 한 수천 채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당장 들어갈 여지가 있거든요. 지금 그런 고용 기반이 없이 가면은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 그 LH공사나 김포도시공사나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돈을 좀 집행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 좀 있게 하고 사람이 좀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판교와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예, 교수님 말씀에서 이제 교통 인프라 산업 이런 것들 그 기반을 조성하는 거 몫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 주거 환경이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이잖아요. 또 그다음에 이제 산업 기반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활성화, 지역 경제 활성화돼야 되죠. 예,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교육이나 문화 인프라가 어쩌면 강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김포 우리가 이제 경기도라든지 이제 김포 여기 뭐 정치인이 됐든 행정인이 됐든 관심을 도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구도심을 조금 활성화하는 이 도시 재정비. 저도 이제 도시 재정비원 하면서 계속 김포 이 구도심 계획 같은 걸 지금 뭐 이렇게 회의도 가보고 또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느려요. 지지부진하고 이유가 있어요. 이제 그거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구도심과 한강 신도시 간에 연결을 하고 같이 활성화되는 상권이죠. 상권이랄까 이런 구도심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교육과 문화 이런 인프라가 조기에 빨리 어떻게 확충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김포 신도시의 아파트의 운명은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